그런데 잠깐, 사장님들은 모두 상임법의 대상이 됩니까? 전재산 다 투자해서 좋은 상권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연달아 3번 연체하지 않으면 되나요? 연속인가요? 누적인가요? 하루 늦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조건 당연히 명시적으로 계약서 다시 써야 합니다. 신분 세탁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처음 할 때 생각이 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니 유튜브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장사 절대 하지 마세요 하고 첫 영상을 찍은 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그동안 올린 영상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까지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 아닌데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동안 가장 높은 조회수의 영상은 어떤 영상일까요? 배달 콘텐츠일까요? 아니면 자기 개발, 세무, 노무, 네이버 마케팅, 당근. 가장 조회수가 높다는 것은 가장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도 조회수 떡상을 맞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구독자가 2,300명이 늘고 55만 5천 원 벌었습니다. 상가 임대차법 이미 늦었다. 나가라면 나가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가 임대차법, 상임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상가 임대차법 영상 4개 만들었는데 이 영상은 지금도 하루하루 꾸준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9만 조회수가 넘었고 댓글도 340개가 달렸습니다. 길이가 17분이나 되는 긴 영상인데 끝까지 보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남의 상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씩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반드시 끝까지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상가 임대차법 중 자영업자들이 많이 겪는 부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모르는 부분인 10년이냐 5년이냐 내가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상가 계약 시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 임대차법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벽에 장사 공부하러 유튜브 들어왔다가 영상 보고 재계약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지 않았던 실수에 손이 떨리네요. 이런 영상을 진작에 찾아보지 않았다니 식은땀이 나네요. 아찔할 뻔했네요. 먼저 가장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내용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변호사도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해 주시고 현업에 있는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현업중개업소 소장입니다. 분양권만 하다가 단골들이 상가를 종종 찾아 배우려고 합니다. 단꿈TV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응원이 되고자 댓글 남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큰 응원이 됩니다. 계약기간 10년 보장받을까요? 아니면 5년일까요? 이제 이런 말은 다음 주 10월 15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5년이었던 계약갱신 요구권이 2018년 10월 16일 10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0월 15일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모든 계약은 10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알게 되면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명백히 다른 뜻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오해를 사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료와 임차료, 월세, 차임, 가장 혼용하고 있는 부분이 임대료, 임차료입니다. 임대와 임차는 상반되는 말인데도 자주 혼동되어 쓰입니다. 임대는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임차는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완전 반대말입니다. 임차료는 토지나 건물 등을 일정 기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월세를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차임, 빌릴 차, 품삯, 빌린 값입니다. 차임, 그러니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매달 내는 월세가 임차료이고 법에서는 차임입니다. 반대로 건물을 빌려주는 입장, 임대인의 입장에서 차임은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법에서는 자영업자들이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 등 초기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계약갱신, 갱신, 갱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칠 경, 다시 갱. 이 경우 다시 갱이 되겠죠. 계약을 새로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언제 합니까? 뭐든지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해주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상임법 제10조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계약을 다시 해주세요 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할 때도 이 기간 중 해야 합니다.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하는 이유는 뭐든지 말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든지 하니까 말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임법 제10조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정감할 수 있다. 5%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도 이 기간 사이에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장사하느라 바빠서 이 기간을 넘겼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눈에 보이게 계약서를 다시 써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명시적 갱신, 그냥 쌍방 말없이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4항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그러니까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명시적 갱신과 말없이 지나간 묵시적 갱신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존속기간,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명시, 묵시 어떤 걸 해야 하나, 어떤 것이 유리하냐 말들이 많은데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천년만년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경우, 장사가 나름 잘 돼서 권리금 많이 받고 팔고 싶은 경우, 장사가 잘 안 되지만 이사비라도 조금 받고 나가고 싶은 경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시설, 권리금 필요 없고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경우,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명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의 다른 점을 보겠습니다. 명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2년, 3년, 5년 이렇게 계약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분은 계속해서 10년간 하면 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 5항 제4항의 경우 묵시적 갱신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장사가 안 돼서 나가고 싶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되는 날 나오면 됩니다. 장사가 잘 돼서 계속 하고 싶으면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 장사가 안 돼 나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건물주님 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하면 됩니다. 1월 1일에 알렸으면 4월 1일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런데 명시적 갱신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고를 꼭 하고 계약 만료일에 나와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장님들은 모두 상임법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임법과 상임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주거용, 상업용 이런 당연한 차이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은 범위의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임차인에 대해 다 적용됩니다. 1,000만 원, 20억, 30억 보증금도 제한 없이 모두 보호해 줍니다. 아니 그럼 상가임대차법은 모두 적용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는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은 보증금만 따지면 되는데 상가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보증금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환산보증금, 임차료,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 바꾸어 계산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임차료, 월세에 100을 곱해서 기존 보증금과 합친 금액이 환산보증금입니다. 보증금 1억에 임차료가 500만 원이라면 임차료 500만 원 곱하기 100 해서 5억, 거기에 기존 보증금 1억을 더해서 환산보증금은 6억이 됩니다. 지역별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자신이 상가임대차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화면 일시정지해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큰 장사를 하는 사람, 좋은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전 재산 다 투자해서 좋은 상권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역차별 해가면서. 그 정도 장사하면 보증금 2, 3억 정도는 날려도 되겠다 싶은 모양입니다. 법이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짐작되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전세 20억, 30억 아파트에는 살아도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서 그런 거
정말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범위 내의 환산보증금의 경우만 상임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사장님들,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사장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편의상 거액임차인이라 부르겠습니다. 거액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전부터 적용받던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거액임차인들의 권리도 보호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되게 많이 권리를 주장한 덕분인지 세 가지는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되게 많이 권리를 주장해서 얻은 세 가지. 대괴권입니다. 대학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되게 많이 권리를 주장해 얻은 대괴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거액임차인은 대괴권 이 세 가지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됩니까? 거액임차인의 경우 상가임대차법의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의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로에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가주세요 하면 임차인은 6개월 뒤 나가야 하고 임차인이 저 나가겠습니다 하면 1개월 뒤 나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까? 곤란한데? 상가임대차법에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나가라 할 수 없고 임차인은 나간다 하면 3개월 뒤 나갈 수 있는 것과 다른 부분입니다. 거액임차인에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세 인상 상한 5%도 거액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액임차인도 해당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화면 정지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호만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3개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질문이 많습니다. 연달아 3번 연체하지 않으면 되나요? 연속인가요? 누적인가요? 하루 늦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 다 쓰여 있습니다. 3개의 차임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 원일 때 연체 금액이 300만 원이 되는 순간 계약갱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차임에 이르도록 연체됐다면 하루가 늦어도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겠지만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좋습니까? 명시적 갱신이 좋습니까?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처해진 입장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정해드리겠습니다. 월세를 3번 연체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당연히 명시적으로 계약서 다시 써야 합니다. 임대인들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척하고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그렇다고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면 됩니다. 명시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새로 계약서를 쓰면 앞선 3개의 차임 연체는 새 계약으로 없어집니다. 신분 세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는 3번 연체하는 일 없도록 하면 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상가를 계약할 때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회사라서 무조건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5년 동안은 월세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간혹 거꾸로 임대인이 5년으로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월세 안 올릴 테니 오래 있어 달라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느냐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은 짧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차피 임차인의 의지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월세 인상이야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됩니다. 월세를 인상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월세 인상이 두려워 5년 장기 계약을 하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장사가 생각과는 달리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통상 2년으로 하면 됩니다. 권리금도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는 권리금과 권리금의 회수, 월세, 임차료, 그리고 권리금과 임차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립니다. 가게 할 때 장기 계약하면 안 된다. 월세는 2번만 밀리자. 묵시적 갱신, 명시적 갱신 상황에 맞 잘하자. 월세 밀린 사람은 꼭 명시적 갱신으로 신분 세탁하자.